모든 것을 정직하게 푸는 것과 이 비법을 이용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익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석과 또한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직하게 풀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자, 토익을 100번 이상 시험을 보고 여러 번의 연구를 거친 저 같은 토익 전문가들에게는요, 그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토익 출제 기관에서 자주 문제를 내는 것들 중에서 해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어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 토익은 영어로 된 문제를 우리가 푸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날짜나 숫자, 이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알파벳 숫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 영어만 있는데 갑자기 숫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의 단서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익에서 특히나 Part 5에서는요, 이런 수량 표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답으로 출제되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at least, 우리에게는 최소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정답될 때마다 항상 뒤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소한 몇 개, 최소한 며칠,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쓰는 자연스러운 어떤 문맥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p to, 까지란 뜻인데요. 위로 올라가면서 to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 보통 최대치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최대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숫자가 up to 뒤에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nearly, 우리말로 근사치겠죠. 거의,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근사치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며칠 정도 될 것이다, 뒤에 수량 표현과 결합이 아주 좋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consecutive, 연속적인인데 우리말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연속 3일, 연속 2년. 이 consecutive란 단어 뒤쪽에는 구체적으로 연속해서 얼만큼이 나왔는지에 대한 수량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비단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이 예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량 표현과 결합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특정 전치사 또는 접속사와 결합하는 어휘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영어에서, 특히나 토익에서 정답되는 단어들은요, 이 과학에서, 특히나 화학에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화학식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물 분자도 H2O라고 구성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이산화탄소 CO2, 탄소와 산소가 특정한 결합성을 이용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특징처럼 토익에서 정답되는 단어도 일정한 누군가의 결합성을 지닌 단어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optimistic, 낙관적인이에요. aware, 알고 있는. compliant, 준수하는. dispose, 폐기하다, 처리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단어들이 혼자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이 정답될 때마다 뒤쪽에 나왔던 전치사들이 optimistic about, 뭐뭐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aware of, 뭐뭐에 대해서 알고 있다. compliant with, 뭐뭐를 준수하고 있는. dispose of, 뭐뭇을 폐기 처리하다. 즉, 여러분에게 한 단어로 느껴졌던 단어들이 뒤쪽에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신다면 이 결합된 단어의 종류만 보고도 해석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결합성을 이용해서 그들은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합성을 알면 단어의 의미, 즉 사전적인 의미를 아는 것보다 또한 해석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딩 스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만 문제를 푸는 방법,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주 출제하고 있는 이러한 결합성과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